나는 잔인한 독재자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어두운 지옥처럼 살았지만 오늘 나는 그가 영원히 숨기고자 했던 어두운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중 한 명의 후궁이었던 여성이 한 충격적인 시작의 말입니다. 억압과 철저한 통제 속에서 수년간 살아온 그녀는 용감하게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첫 독점 인터뷰에서 그녀는 독재 체제 내에서의 끔찍한 비밀들, 폭력으로 가득 찬 무서운 밤들부터 독재자가 숨기고자 했던 정치적 비밀들까지 폭로합니다. 그녀의 폭로는 독재 체제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오늘 우리 아기 독수리 채널의 영상에서는 연미박의 이야기를 통해 독재 세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진실이 숨겨지고 자유가 사치였던 지구상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어두운 시작. 이 이야기는 북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비밀과 두려움, 그리고 철저한 고립으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말이죠. 종종 은둔 왕국이라고 불리는 북한은 정보 흐름이 엄격히 통제되며 그 안에서의 삶의 현실은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연미박은 북한 랴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겸손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세상과 고립되고 빈곤과 억압,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계층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미는 북한에서의 삶이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일상은 김정은의 철권 통치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그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을 숭배하는 인격 숭배는 나라 곳곳에 존재했으며 시민들은 리더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받았습니다. 연미의 아버지는 시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북한 대부분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나라에서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가정들도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분배 시스템은 자주 실패하여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식과 약품을 비롯한 필수 품목들의 부족은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연미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과 가까운 국경을 통해 물건을 밀수하는 일이었죠. 이러한 위험한 밀수 여행은 북한의 많은 가정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밀수된 물품은 기본적인 생필품에서부터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사치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 거래는 북한 정부의 약속대로 번영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수에 따른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북한 정부는 어떤 형태의 반항이나 경제적 자립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밀수범들이 붙잡히면 수감되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심지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잔인한 국가안보기구는 이들을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연미의 어린 시절은 두려움과 굶주림, 그리고 국가의 보복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김씨 가문을 숭배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낙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지만 그녀가 매일 목격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텅 빈 상점 선반, 거리에서 굶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미의 아버지는 외워적으로는 북한 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정부의 선전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그것은 두려움 없이 살며 먹을 것이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시도나 심지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가족의 밀수 활동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당국과 마을 내의 고발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뢰가 매우 드문 자원이었으며 정부는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연민은 어느 순간에든 잘못된 사람이 엿듣기만 해도 수감될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억압적인 체제에서 살아가는 무게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잡힐 위험, 강요된 거짓말, 그리고 배고픔은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절실히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 갈망이 곧 북한의 국경을 넘고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빛. 연미의 삶은 어둠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유명한 서양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타이타닉. 이는 단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었죠. 그 영화는 그녀에게 깊은 호기심과 자유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자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억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것은 북한에 닫힌 국경을 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결정. 2007년 연미박은 겨우 13살이었지만 이미 평생 분투할 만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환경은 그녀의 가족을 몰아넣고 있었고 생존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결국 밀수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던 연미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수감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철저히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조차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처벌이나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미의 아버지는 북한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북한에 남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아, 감옥,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연미의 언니인 은미가 예고 없이 북한을 떠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2007년 3월, 매우 추운 아침에 연미,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함께한 한 젊은이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풍경은 두꺼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나누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향해 갔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유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경은 전혀 방어되지 않게 되어 있었으며 전선 울타리, 무장 경비병, 감시탑들이 철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기슭에서는 총을 든 북한 군인들이 총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살금살금 움직였고 각 발걸음은 계산된 위험이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에 가까워지자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그들의 자유로 가는 통로이자 죽음의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은 북한을 감싸고 있는 어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고 독재체제의 통제를 넘어선 세상으로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그들은 위험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각 걸음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과 발각될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였습니다. 얼음은 그들의 무게 아래서 삐걱거리며 신음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강이 중간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군인들의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까이에 있었고 발각될 위협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운명 때문이었는지 그들의 두려움은 곧 풀렸습니다. 군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아 강을 건너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그들은 반대편 강둑으로 달려갔고 전선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중국의 차가운 땅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살아있었고 자유로웠습니다. 나중에 연민은 이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순간으로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위험을 벗어났지만 앞날은 여전히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망.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연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신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보상을 받거나 북한 당국에 넘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염려하며 그들은 한국과 중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피신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몽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중국 경찰을 피해 숨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인신매매범들을 피하는 등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몽골 국경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몽골의 국경경비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가 들리게 되었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2009년 4월 1일 연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연미는 마치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루는 일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몇 년 후 연민은 그녀의 언니 은미가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은미와 재회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운명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그가 위험한 여정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두운 진실.
연미박이 겪은 공포는 북한을 탈출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정은의 쾌락조라는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된 젊은 여성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기쁨조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마사지 기술, 접대 기술, 그리고 더 충격적인 형태의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모, 젊음, 그리고 반체제의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뽑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10세에서 15 사이였고 처녀성 검사와 전신 검사를 포함한 철저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발된 후 이들은 평양으로 보내져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고 선전세뇌에 시달리며 체제의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어두운 삶. 이 여성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마친 후 그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경호원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여전히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몇몇은 운 좋게 풀려났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이 겪은 일들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기쁨조의 이야기는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과 여성들의 비인간적인 억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미박의 폭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에 폐쇄된 국경 뒤에서 숨겨져 있던 끔찍한 현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오늘날 연미박은 유명한 인권운동가로 북한에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며 공감과 국제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독재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연미박은 이제 단순히 북한에서 탈출한 젊은 여성이 아니라 회복력과 정신적인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미의 여정은 독재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체제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들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이 억압을 끝내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은 이 잔혹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세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